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은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처럼 보입니다. 북쪽에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 남쪽에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땅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 북미가 앞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때 남미와 중앙아메리카에는 유럽인들조차 충격을 받았던 거대한 문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아메리카 대륙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유럽인들이 처음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당시 남미와 중앙아메리카에는 이미 강력한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이미 전성기를 지나 있었지만 그들이 남긴 천문학과 달력 체계는 여전히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는 아즈텍 제국이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 남미에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잉카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잉카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망을 만들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길들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역시 당시 유럽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거대한 호수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넓은 시장과 수로를 갖추고 있었고 일부 유럽 도시보다 더 크고 정돈되어 보였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반면 북미 대부분 지역은 여러 부족 사회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고 거대한 중앙 집권 국가 형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초기의 모습만 본다면 오히려 남쪽의 문명들이 강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든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바로 유럽인들의 도착과 식민지 개척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남미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볼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포토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은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은 광산 노동에 동원되었고 엄청난 양의 은이 스페인 함대를 통해 유럽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남미 식민지는 정착보다 수탈의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으로 가져갈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원주민 노동과 소수 지배층 중심의 구조가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영국이 북미에 만든 식민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북미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농장을 만들고 마을을 세우고 교회와 학교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겨울과 식량 부족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했고 지역 공동체와 자치 문화 역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북미는 살기 위해 정착한 땅에 가까웠고 남미는 자원을 가져가기 위한 땅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수백 년 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식민지 방식의 차이는 원주민 사회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북미에서는 많은 원주민들이 서쪽으로 밀려나거나 보호구역으로 이동당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은 원주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고 전쟁과 충돌 속에서 수많은 부족들이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북미에서는 유럽계 중심 사회가 빠르게 형성됩니다. 반면 남미에서는 원주민 사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스페인인들과 원주민 사이에 혼혈이 늘어났고 케추아와 같은 원주민 언어와 문화 일부도 지금까지 남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주민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원주민 사회 위에 새로운 지배 계층이 올라서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계층 구조는 독립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역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북미에는 거대한 평야와 강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미시시피강 주변은 내륙 이동과 물자, 운송에 유리했고 오데오 연결망과 동부 해안의 자연 항구들은 무역과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넓은 농경지는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강을 따라 도시와 산업이 성장하기도 쉬웠습니다. 반면 남미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안데스 산맥은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마존 밀림은 이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이 많았고 철도와 도로 건설에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미는 발전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연결 자체가 어려운 환경도 함께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북미와 남미 모두 유럽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의 흐름도 달랐습니다. 북미는 비교적 빠르게 산업화를 진행했고 연방 시스템과 금융 구조를 안정시켜 갔습니다. 세계 각지의 이민자들도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철도는 대륙을 연결했고 거대한 시장과 산업 구조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미는 독립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반복됩니다. 한때 아르헨티나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득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고 포퓰리즘 정치와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경제는 무너져 갔습니다. 2001년에는 국가 부도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남미 전체가 겪어온 구조적 한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불균형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외세 개입과 지역 권력 다툼은 그 구조를 더욱 굳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북미와 남미를 보며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시작, 식민지의 목적, 지리와 환경, 그리고 독립 이후의 선택까지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차이가 지금의 두 대륙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크게 삶이 바뀌었던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그들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을 잃고 사라졌고 어떤 이는 새로운 사회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